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법률의 착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우리 법률의 착오,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정확하게 했지만 자신이 그런 범죄 행위에 해당되는 행위를 해도 이런 상황에서 하는 건 괜찮다 하고 혼자 착각하는 걸 우리는 법률의 착오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양귀비꽃이 마약이다, 이걸 키우면 안 된다 하는 걸 이제 알고는 있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꽃을 보여주기 위해서 화단에 몇 그루 심는 건 상관없다. 자기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양귀비꽃을 키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양귀비꽃이다, 여기 마약에 해당된다 하는 것들은 알고 있는 거죠. 객관적 사실은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착각한 건 뭐다? 처벌되는 행위인데 이런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이런 상황에서 행위하는 건 괜찮다, 처벌되지 않는다, 혼자 생각으로 착각을 한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법률의 착오, 금지착오 이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자, 이 유형을 보면 직접적 착오라고 해서 첫째로 나오는 것이 법률의 부지입니다. 내가 법률 규정을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죽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밤에 자다가 갑자기 죽었다. 그렇게 되면 함부로 이렇게 장례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이제 범죄와 혹시 관련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알려서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 의사의 사망진단서를 끊어서 장례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그냥 장례 절차를 밟으면서 나는 그런 법률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모르는 경우죠. 주장하는 게 아니고 정말 몰랐다. 그래서 나는 그냥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법률에 부지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금지착오의 한 종류가 될 수 있죠. 어쨌든 나는 사람 죽으면 그냥 장례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당국에 연락하지 않은 건 그런 규정이 있는지 몰랐다. 그 처벌되는지 몰랐다 하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판례는 이런 법률의 부지는 법률의 착오로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즉 봐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법률을 규정을 몰랐다 이런 변명은 상대하지 않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처벌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학설은 어쨌든 법률의 부지도 자기가 처벌된다는 걸 모르는 거니까 법률의 착오에 해당이 되고 그래서 정당한 이유 여하에 따라서 처리해야 된다. 즉 법률의 착오의 문제로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게 우리 학설의 입장입니다. 자, 두 번째, 효력의 착오. 그 규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이 행위자가 그 규정은 무효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마약 흡입죄가 지금 그대로 처벌 대상인데, 즉 범죄인데 자기 혼자서 자기 마약 혼자 마시는 거는 이제 그런 규정이 있었다가 무효화됐다. 헌법재판소에서 무효화됐다. 그래서 나는 괜찮다. 혼자 착각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는 효력의 착오 그럽니다. 세 번째, 포섭의 착오 하는 건데, 포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요즘 잘 쓰지 않는 말이지만 포함 관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규정의 효력 범위를 자기 혼자서 좁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좁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는 거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 하나 들어놓은 거, 자, 여기 국립대학 교수가 뭐 학점하고 관련해서
돈을 받고 학점을 잘 줬다. 자, 그렇게 되면 그거는 뇌물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립대학 교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자기 직무와 관련해서 돈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되거든요. 그런데 사립대학 교수들은 다른 범죄가 성립되지 뇌물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왜냐하면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어떤 국립대학 교수가 그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일반 공무원들, 무슨 중앙부처나 이런 공무원들이지 교수는 포함되지 않는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 규정의 효력 범위를 혼자서 줄여버리는 거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자기 혼자 생각을 하는 거죠. 국립대학 교수에 대해서는 교수는 뇌물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받은 경우 뭐죠? 그 규정의 효력 범위를 좁게 본 거죠. 사실은 넓게 처벌되는데 자기 혼자 좁게 보고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간접적 착오하는 게 있습니다. 위법성 조각 사유의 착오 뭐 이렇게 부르는데 위법성 조각 사유 그 자체, 즉 없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하나 자기가 만들어서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제 부부 사이에도 다른 그 배우자의 편지를 뜯어보면 안 되거든요. 비밀 침해죄 여기 해당되는데 부부 사이에는 뜯어봐도 된다. 혼자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정당방위, 긴급 피난 등등 위법성 조각 사유 중에 또 하나의 그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다. 혼자 이렇게 생각하고 편지를 뜯어본 경우, 이것 이제 법률의 착오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의 한계에 대한 착오하는 건데, 우리 예를 들어서 그 위법성 조각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건들을 자기 혼자 넓히는 거죠. 정당방위는 이렇게 넓게 적용돼, 정당방위가 성립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넓게 되니까 나는 이런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된다, 그래 처벌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왜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행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 대 맞고 밤 자다 보니까 울분이 나니까 그 다음날 자기가 정당방위 한다고 그 사람을 때리면 그건 정당방위가 안 되는 거죠. 왜? 현재성이 없는 거죠. 그죠?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해서 반격을 하는 게 정당방위이기 때문에 현재성이라고 하는 걸 결하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어쨌든 부당한 침해가 있으면 언제 반격행위에도 정당방위가 돼 이렇게 생각하고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혀버린 거죠. 현재성을 생각하지 않고 넓혀버리는, 그래서 자기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종류의 그런 그 법률의 착오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위법성 조각 사유의 전제 사실에 관한 착오, 뭐 오상방위 이런 데서 나오는 건데, 그죠? 우편 집배원을 강도라고 오인하고 공격하는 거. 어쨌든 자기 행위는 우편 집배부니까 그런 공격 행위가 범죄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자기는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강도라고 착각하고 정당방위한다고 하는 거죠. 자, 이것도 어쨌든 넓은 의미에서는 법률의 착오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법률의 착오는 어떻게 해결하냐? 이거는 우리 형법에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처벌하지 않겠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당한 이유가 뭡니까? 당신이 그렇게 착오하는 과정을 보니까 착오할 만해, 인정할 만하다, 그런 상황이면 뭐 착오할 수밖에 없겠네, 이런 상황이면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처벌하지 않지만, 그런 이유가 아니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처벌돼야 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그러면 우리 판례가 이런 정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이 쌓여 있겠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분류해 보면, 예를 들어
판례를 참조했다든지 판례를 참조했다든지 그다음 법률 전문가에 대해서 상담을 진지하게 한 경우 이런 경우는 공적인 어떤 그런 그 판례나 그죠?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으니까 괜찮다 이런 이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인허가권을 가진 공무원에 대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렇게 되냐 그랬더니 괜찮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한 식품을 팔려면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시골 할머니가 콩도 넣고 뭐 이렇게 좋은 곡류를 넣어서 미숫가루를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내놓고 팔 때 좀 끄림칙해서 당국에 전화를 해봅니다. 식약청에 전화를 해서 이런 걸 해서 내가 시장에 내놓고 팔려고 하는데 괜찮겠소? 이러니까 뭐 그 괜찮습니다. 이제 이렇게 공무원이 유권 해석을 해준 경우 이런 경우도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정통한 문헌을 참조한 경우 예를 들어 그 범죄 백서나 그죠? 뭐 사법 연감이나 이런 백서나 영감들이 정부에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정통한 문헌이죠. 그 다음에 시민에게 물어보는데 양식 있는 시민 다수 그걸 전공하는 무슨 그 학자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이런 많은 사람에게 물어본 경우 유권 해석을 내리는 공무원은 한두 명에게 물어봐도 상관없는데 일반 시민들은 한두 명에게 물어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 상당히 다수에게 물어봤는데 괜찮더라. 뭐 이런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런 착각을 하고 그런 행위를 했다면 그거는 인정해 줄 만하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인정 판례, 부정 판례 이 외에도 여러분 교재들 보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참조해서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가 있고 어떤 경우가 정당한 이유를 인정받지 못하는지 한번 판례를 음미해보고 이해를 해서 소화하기 바랍니다. 애매한 경우들은 뭐 외워야 될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는 정통한 문헌을 참조했기 때문에 또 그 공무원에게 유권 해석을 구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판례도 소화를 한 다음에 정말 헛갈리는 판례 몇 개들은 뭐 외울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 살펴볼 문제는 책임의 마지막 문제로 기대 가능성 하는 겁니다. 자, 기대 가능성 하는 건 이 글자 그대로 그런 상황에서 적법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도 좋으냐? 그 반대는 뭐죠? 그런 상황이라면 그건 범죄로 누구나 나아갈 수밖에 없어. 그런 경우들이 있겠죠. 그죠? 예컨대 북한에 납치대에 가서 총칼 대고 지금 여기 김정은 찬양을 해라. 뭐 대남 방송을 해라. 그럼 그거 안 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당장 지금 목에 칼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그죠? 그런 협박에 의해서 뭐 김정은이 어쩌고저쩌고 찬양을 했다. 그런 경우는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서는 범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책임을 조각시켜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적법 행위의 기대 가능성 하는 그 말처럼 그 상황 하에서 적법 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평온한 상황이었냐 아니면 범죄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냐 이렇게 봐서 범죄 행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고 책임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한번 적어볼까요? 범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거는 책임이 조각되고 범죄 불성립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걸 소송법으로 보면 무죄 이렇게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게 기대 가능성이다 하는 거죠.
자, 기대 가능성의 문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걸 살펴보면 처음에 이제 뭐 라인앤팽그 사건이라고 해서 독일에서 사건이 이제 여기서부터 유래됐다 그럽니다. 예전에 이제 그 독일에 뭐 150년 전쯤 됐을 텐데 마부가 이 말이 말이죠. 뭐 채찍 이런 걸 하면은 손을 휘감는 그런 나쁜 버릇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부가 아주 이 말을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인한테 이 말을 좀 교체해 주시오, 교체해 주시오 계속 요구하는데도 그 주인이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 운행하던 도중에 그 가족 마부가 이끄는 그 이제 집주인들이죠. 집주인의 가족이 탔는데 이 꼬리를 휘감아서 통제를 못하고 넘어져서 다친 사건, 이런 사건에서 그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교체해주지 않았다면 그건 어쩔 수 없다. 마부에게 죄가 없다. 식에서 그렇게 판시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그럽니다. 현지에서 보면 상관의 직무명령, 이런 군대 같은 데서 아주 상명하복이 강한 데서 명령을 한다든지, 이게 반드시 그렇게 기대 가능성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납부 후보의 김정은 찬양, 그 다음에 우연하게 입수한 답지의 활용. 이거 뭐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복도에서 뭐 형법 문제 이러고 보니까 형법 기말고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다가올 형법 기말고사를 교수가 떨어뜨리고 갔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처럼 양심적인 사람은 안 보고 돌려주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시험지를 공부해서 100점을 맞았습니다. 자, 이거 일종의 컨닝이죠. 그죠? 자, 이럴 경우에 이게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냐. 저기 이제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이걸 그런 경우라면 누구나 인지상정상 볼 수밖에 없고, 그런 경우는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대 가능성이 없다. 그럼 누구나 그렇게 보고 시험 보려고 하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보면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책임이 조각되고 무죄 나오는 거죠. 그런 반면에 그런 경우도 어쨌든 봐서는 안 된 걸 보고 업무방해죄를 했으니까 업무방해 성립된다. 이렇게 보는데 견해가 대립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문제들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런 그 기대 가능성이 우리 현행 실정법상 실정형법에 몇 가지 나타나 있습니다. 강요된 행위. 예를 들어 목에 칼을 대고 이 도자기를 깨지 않으면 너 죽이겠다.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깨는 거. 그 다음에 과잉 피난, 과잉 방위, 과잉 자구 행위. 자, 이런 것들에서 왜 야간에 이렇게 하는 경우는 형을 감면해주고 하는, 자, 그런 부분. 누구나 한밤중에 갑자기 이렇게 뭐칼 같은 걸 대는 줄 알고 막 골프채를 휘둘러서 사람을 크게 다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 꼬마가 장난을 치는 거였다든지, 이건 이제 과잉이죠. 자, 그래도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한 경우에는 형을 좀 깎아주는 거, 이것도 그때는 적법행위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보는 거죠. 친족 간의 범인 은닉 증거인멸. 조카가 뭐 죄를 짓고 이렇게 도망와서 좀 숨겨달라는데 그 숨겨주지 않기도 참 어렵죠. 그죠? 삼촌 입장에서는. 자, 그런 경우도 좀 낮게 처벌하거나 또는 이런 경우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처벌을 아예 안 하거나 낮게 처벌하는 거. 그 다음 범인 자신의 범죄 은닉이나 증거인멸, 이것도 하지 않습니다. 처벌하지 않습니다. 단순 도주죄가 도주 원조죄보다 법정이 경하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누구나 갇혀있는 사람은 도망가고 싶겠죠. 그죠? 이 도망가고 싶은, 자, 그런 그 상황. 근데 자기가 도망가는 건 인지상정상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 도망가게 만드는 거, 도와주는 거, 오히려 그거는 더 인지상정하고 거리가 멀다 이거죠. 그래서 보통 경우는 도와주는 방조가 형이 낮은데 이 경우는 오히려 자기가 도망가는 게 더 형이 낮습니다. 이것도 그런 기대 가능성이 낮다. 도망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드는 게 당연하다 이런 거죠. 그 다음 위조 통화 취득 후 지정행사죄 하는 거. 이거 뭐냐면
자기가 위조지폐를 받을 때는 위조지폐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나중에 받고 보니까 위조지폐라는 걸 알고 사실은 그럼 당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귀찮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또 기다려야 되고 또 만원 짜리 5만 원짜리 같으면 몇 달 있다가 받아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모른 척하고 써버리는 거죠. 이것도 사실은 범죄는 범죄죠. 근데 이건 형을 가볍게 그건 누구나 그렇게 받으면 그냥 귀찮으니까 쓰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실정형법에서 기대 가능성 이론이 반영된 그런 규정들입니다. 자, 이것들 외에 그 법에는 나와 있지 않는 그런 기대 가능성을 적용해서 가벌성을 결정하는 것. 즉 기대 가능성 없으니까 책임 조각되고 범죄 성립되지 않는다.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느냐, 그런 걸 인정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학설이 나뉩니다. 초법규적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인정해도 좋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는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그것만 인정을 하지 함부로 예외를 둬서 자꾸 이렇게 책임을 조각시켜 주는 거는 국가 권위를 유지하는 데 합당치 못하다 이런 거고, 그죠? 인정서는 어떠냐, 이런 거 실정법에 나와 있는 거는 구체적인 예고 이런 이론을 해서 가벌성을 줄여주는 거니까 이건 얼마든지 해도 가능한 거 아니냐. 물론 합리적인 판단, 합리적인 범위를 제한해야 되겠지만, 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설이 나뉘는데, 이 대표적인 게 아까 말한 우연하게 입수한 답안지, 자, 이런 것들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게 초법규적, 즉 법에 현재 규정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기대 가능성, 그런 경우에 기대 가능성을 인정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답안지를 우연하게 입수했는데 이걸 가지고 시험을 보고 만점을 받으면 이게 업무방해죄 아니냐, 이거는 형법 규정에 지금 없거든요. 이런 걸 기대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론을 통해서 책임을 조각시켜 줄 거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는 인정 판례, 부정 판례가 있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기대 가능성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책임 파트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